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분계, 이제 드디어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거래 인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번 분계, 30페이지에 2번 분계 거래 인식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계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계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전 시간에 이 거래를 기록할 때 그 거래 기록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과 차변을 나눠서, 그래서 노트를 이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한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 쪽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은 대변 쪽에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할 때 그러면은 그 노트 한 권에다가, 노트 한 권에다가 모든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맥을 노트 한 권에 쫙 다 쓰느냐? 아니에요. 예. 노트 한 권에다가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맥을 다 쓰느냐? 그게 아니라 개별적인 자산별로, 개별적인 부채별로, 개별적인 자본별로, 개별적인 수익과 비용별로 나눠서 저희가 각각의 노트에 각각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다라고 한다면은, 자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자산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산 안에도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비라는 자산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각 자산별로 여러 가지 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거래를 기록할 때 이렇게 자산이라는 명칭 하나로 기록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이 명칭으로 현금, 설비, 소모품,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개별적인 명칭으로 각각 저희가 분리를 해서 기록하는 것이 회사의 그 회계 정보에 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설비 샀다. 돈을 주고 설비 샀다. 이러한 거래는 돈을 주면서 설비를 샀다. 그래서 현금이 감소하면서 설비가 증가했다. 이러한 거래는 자산이란 명칭만 사용하게 되면은, 즉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그 실제로 자산이 변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래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거래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다 나눠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 부채, 자본 안에서도 훨씬 더 세부적인 각각의 명칭을 사용해서 세부적인 자산들과 세부적인 부채들, 세부적인 그 자본들, 그리고 세부적인 수익과 비용들을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부적인 이 명칭들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정이라고 불러요. 자산 안의 세부적인 명칭들, 부채나 자본 안에 이러한 세부적인 명칭들을 저희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 그래서 계정이란 건 뭐냐면, 계정이란 건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세부적인 구분 단위들,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그 단위들을 저희가 계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어플 같은 경우에도 그 어플마다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나로 묶어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서 분류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나눠가지고, 그래서 현금 안에는 뭐 지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장에 넣는 예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명칭을 정해서 저희가 회계 처리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와 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시면은 맨 첫 번째 줄. 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세부적인 분류 없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명칭으로만 기재하면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만 이렇게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만 쓰면은 저희가 그 자산 안에서 뭐가 변했는지, 그리고 부채 안에서 뭐가 변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저희 예제 1에 예제 1번에 동그라미 2번 거래. 자, 예제 1번의 동그라미 2번 거래는 저희 교과서 28페이지 예제 1번에 MS에어의 의자와 드라이기 등 설비 자산을 현금 구매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동그라미 2번 거래. 이 거래를 분석해 보면은 차변 요소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 요소에는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라는 명칭만 쓰게 되면은
자산이라는 명칭만 쓰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냥 자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실제 거래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산의 세부적인 명칭, 뭐 설비, 현금 이러한 세부적인 명칭, 즉 계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자 읽어볼게요. 거래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단위가 아니라 현금, 자산 안에 현금, 뭐 설비, 부채 안에 미지급금, 비용 안에 광고비 이러한 세부적인 명칭을 써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의 단위로 분류 관리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계정의 형태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계정의 형태.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을 세부적인 명칭을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근데 계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위,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계정이 이제 실제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저희 사용하냐면 계정을 장부로 만들어서 노트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거래들을 그 노트에다가 해당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차변 대변을 나눠서 기록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거래들을 각 계정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다가 현금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설비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기록을 할 때 그냥 줄노트.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연습장, 연습장에다 그냥 쭉 대충 기록하느냐? 그게 아니라 별도의 형식을 가진 노트가 따로 있어요. 별도의 형식을 가진 노트가 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자 시간에는 그 한자 노트가 따로 있죠, 그죠? 한문 노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음악 쓰는 시간에 쓰는 노트가 따로 있죠. 이 오지선다른다. 오선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오선줄이 그어져 있는 이러한 노트를 음악 시간에 따로 써요. 즉 각각 그 수업별로 쓰는 노트, 학문별로 쓰는 노트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회계에서도 쓴 노트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노트의 양식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계정의 형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계정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그 구분 단위인데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그 구분 단위별로 이제 노트를 만들어 쓴다. 그 노트에다가 이제 회계 처리를 기록을 한다. 근데 그 노트가 특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계정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 2-3에 계정의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표준식 계정에서 이러한 표준식 계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계정의 노트 계정의 양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차변이 쭈르륵 나와 있고 대변이 쭈르륵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표준식 계정의 노트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식 계정 노트를 쭉 펴보면은 이렇게 쭉 해서 차변 쪽이 이렇게 왼쪽에 기록할 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이 차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뭐 물건 사가지고 주주로부터 돈 받았다 아니면은 고객한테 머리 잘라주고 2만 원만큼 돈 받았다 이러한 그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변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거리를 이제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서 대변 날짜 쓰고 대변의 원인 쓰고 금액들을 이렇게 쭉 쓸 수 있게 이 노트 양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계정 노트 양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액식 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잔액식 계정은 그냥 잔액만 쓰고 차변 대변만 따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에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표준식 계정, 잔액식 계정 아니면 뭐 다른 계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계정은 뭐냐면 쓰는 이제 노트 양식은 그렇게 선을 여러 개 긋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간에 줄 하나만 이렇게 딱 그어요. 그래서 이 왼쪽은 차변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대변을 나타내는 거여서 그래서 차변 요소가 이제 기록이 되면은 차변 쪽에다 금액을 쓰는 거고 대변 요소가 이제 기록이 나타나면은 그 거래에 나타나면은 대변 쪽에다가 그 기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노트는 그 위에 표준식 계정이랑 잔액식 계정의 그 양식을 쓰는데 근데 저희 수업 목적상 그 선을 갖다 다 이제 양식을 일일이 그려서 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T 계정
이 T자죠, T자. 예, T 계정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 차변과 대변 요소의 각각 거래를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T 계정을 보시면은 그 노트의 T 계정을 보시면은 자산의 증가를 기록한다 그리고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가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저희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래 요소, 거래의 구성 요소 배웠었죠. 그죠? 차변 쪽에서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대변 쪽에서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산의 기준에서 보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쪽에 쓰이죠. 그래서 그 자산의 증가하는 거래를 자산의 증가하는 거래를 자산 증가한 금액을 여기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뭐 현금이 증가했으면 현금의 증가 여기다 쓰시면 되고 현금이 감소했으면은 요 대변 쪽에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이렇게 기록하는 노트의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분석해서 자산이 증가했다, 뭐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금이 증가한 거래 금액만큼을 현금 노트를 딱 펼쳐서 현금 노트의 차변 쪽에다 이렇게 주르륵 쓴다. 그 얘기예요. 감사한 대로 대변 쪽에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를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제 계정 쓰이는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31페이지 가시면은 자, 괄호 3번에 계정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정 잔액. 자, 계정 잔액. 이건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계정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정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정이 다 정리가 돼서 계정의 기록이 쭉 되면은 이 여기에 쓰여 있는 금액들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계정이 현금 계정이다. 현금이라는 자산의 계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라는 자산의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현금의 증가액을 노트에 쭈르륵 써요. 노트에 이렇게 쭈르륵 써요. 그래서 현금의 증가는 차변 쪽에, 현금의 감소는 대변 쪽에 쭈르륵 쓴다. 네, 이렇게 현금의 증가액을 썼을 때, 현금이 증가한 금액의 합계는 이 차변을 다 더해 보시면 이게 현금이 증가한 금액의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차변의 합계는 현금이 이렇게 증가한 금액의 합계가 차변의 합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쓰여 있는 금액들의 합계는 대변에 쓰여 있는 금액들의 합계를 쭉 다 더해 보시면은 요거는 현금이 감소한 금액들의 합계일 거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저희 거래 요소에 따라서 거래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기록을 잘 했으면은 차변에 쓰이는 금액들이 현금이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변에 쓰이는 금액들은 현금이 감소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변을 쭈르고 다 더해 보시면은 차변의 금액들 다 더해 보시면이 증가한 금액의 합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소한 금액, 대변의 합계는 감소한 금액이 될 거다.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변의 합계를 증가한 금액의 합계, 차변 합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감소한 금액 대변에 쓰여 있으니까 대변의 합계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차변의 합계한 금액, 차변을 합계한 금액과 그다음에 대변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해 보면 다시 한번 차변의 합계 금액과 그다음에 대변의 합계 금액을 차감해 보면은 증가한 금액과 감소한 금액을 서로 차감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0원이다. 근데 대변의 합계 금액을 이제 다 더해 보니까 이게 300원이다. 이렇게 합계가 나왔다라고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계 금액 계산한 다음에 1,000원에서 300원을 빼면은 700원만큼의 금액. 이 700원만큼의 금액이 뭐냐? 700원만큼의 금액은 이 현금이 기간 동안에 순 증감한 금액을, 현금이 순 증감한 금액. 그래서 현금이 남아있는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자, 현금이 1,000원만큼 단기에 증가했어요. 근데 300원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현금이 증가한 순액. 그래서 현금이 남아있는 순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증가한 금액 전체에서 감소한 금액을 빼시면은 요 700원만큼의 금액이,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700원만큼의 이 차액 금액이, 이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현금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 700원이 현금이 남아있는 금액이다 라고 해서 잔액이라고 불리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정을 봤을 때 이 계정이 자산 계정이다. 그럼 자산 계정에서 차변은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대변은 감소한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 증가한 금액과 감소한 금액을 다 더해서 그 두 개를 퉁쳐보면은 남아있는 금액, 즉 잔액이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자산 계정의 잔액, 남아있는 잔액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퉁쳐서 이 차변 쪽이 더 큰 금액이 바로 잔액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700원의 이 잔액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변 잔액이라고 불러요. 차변 잔액. 그죠? 차변 잔액이라고 불러요.
자산의 경우에는 이 자산이 증가가 차변 쪽에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변 잔액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채나 자본은 부채나 자본의 증가가 대변 쪽에 쓰이기 때문에 대변 쪽의 금액이 차변 쪽의 금액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 잔액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계정들을 어떻게 보는지, 계정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배우실 거고, 계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계정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계정의 차변 쪽이 쓰인 금액과 대변 쪽이 쓰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을 차감한 퉁친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갖다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줄, 저희 밑줄을 좀 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 자, 계정의 거래를 모두 인식하고 나면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의 차이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잔액이 된다. 그래서 잔액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차변금액 합계, 증가한 금액, 대변금액 합계, 감소한 금액 이 두 개 차이가 잔액이 된다라는 거. 그죠? 남아있는 금액이 된다라는 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산은 보통 자산과 비용은 증가한 금액이 차변 쪽에 남기 때문에 차변 잔액.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쪽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대변 잔액 이렇게 쓰이게 될 거다. 그래서 노트를 딱 펼쳐봤을 때 차변 쪽 금액과 대변 쪽 금액을 쭉 다 합해본 다음에 어떤 금액이 더 큰지 큰 금액이 퉁쳐서 그 남는 금액이 바로 잔액이 되는데 차변 쪽에 남으면 차변 잔액, 대변 쪽에 남으면 대변 잔액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이 뭔지 그리고 계정을 어떻게 저희가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계정에 어떻게 거래에 기입하느냐,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지,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즉 분계 절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가 발생한 내역들을 이제 이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기록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거래가 발생한 내역을 분석해서 그 노트를 펼친 다음에 노트에 갖다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예제 1번에 그 김재민 씨 예전에 그 김재민 씨 기억나시잖아요? 그 김재민 씨가 한 거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재민 씨가 헤어 그 MS 헤어였나요? 헤어 미용실에다가 미용실 헤어샵 미용실 자 미용실에다가 15만 원만큼 출자를 했어요. 15만 원만큼 출자. 그래서 미용실을 차렸다. 그래서 이 미용실 입장에서 이제 이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미용실 입장에서 이제 거래를 기록한다. 자, 거래를 기록한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이제 미용실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 예전에도 봤었던 내용이지만 미용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김재민 씨한테 돈을 15만 원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이 15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현금이란 자산이 15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김재민 씨라는 주주, 사장님, 주주의 몫이 이제 회사에 납입되었기 때문에 주주의 몫 15만 원이 증가해요. 즉 자본이 주주의 몫이 15만 원만큼 증가해요. 즉 이러한 거래, 즉 현금이 15만 원만큼 증가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몫인 자본이 15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러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기록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노트를 2개 만들어요. 자, 현금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트를 이제 그 장부 만들어 가지고 현금 그래서 노트 하나 산 다음에 그 노트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현금 이렇게 해서 써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공책 사가지고 이건 뭐 사회 노트다, 이거는 국어 노트다, 이건 수학 노트다 이렇게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는 현금 노트다 이렇게 써요. 그다음 반을 딱 접어요. 그래서 왼쪽에단 차 쓰고 오른쪽엔 대 이렇게 써요. 차변 대변. 뭐 쓸 필요는 없고 이미 나눠져 있겠죠. 노트 안에. 그래서 뭐라 하느냐? 현금 늘었네? 자, 현금 늘으면은 자산이 증가죠. 저희 근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어느 쪽에 쓰기로 했었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죠? 차변 쪽에 쓰기로 했었어요.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은 차변 쪽에 쓰기로 했었다.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현금 계정에다가 날짜 쓰고 9월 1일 날짜 쓰고 15만 원 이렇게 금액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거래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현금만 증가한 게 아니라 뭐도 증가했느냐? 자, 주주의 몫인 자본. 자본이라는 것도 증가했죠. 근데 그 자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계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본금이라는 계정. 주주의 몫은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보통 써요. 자본금.
아니면 뭐 납입자본 이런 계정을 쓰는데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또 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또 차변 대변 나눠져 있으면은 대변 쪽에다가 이번은 대변 쪽에다가 9월 1일 1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예.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 쪽에,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쪽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 쪽에. 이렇게 해서 노트에다가 현금 노트에다가는 차변 쪽에 15만 원, 그다음 자본금 노트에다가는 대변 쪽에 15만 원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를 기록하는 분계예요. 계정의 기입이에요. 별거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실 내용은 요 현금에다가 그냥 15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가 도대체 현금 뭐 때문에 15만 원 증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현금 여기다가 뭘 써주시냐면은 이 현금이 증가한 원인, 즉 요 상대 계정인 자본금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본금. 네, 칸이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본금. 네, 상대 계정인 자본금이란 계정을 자본금이라는 명칭을 써주시면 되고, 그럼 자본금 계정에는 현금이라는 계정, 자본금이 증가한 원인이 현금이라는 명칭을 반대편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그냥 현금 쓰고, 여기다가 자본금 쓴 건 의미가 없어요. 자본금 노트에다 자본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자본금이 다 아는데, 자본금이 증가한 건 다 아는데, 근데 이 자본금이 왜 증가했느냐? 즉, 그 원인을 반대편에 써주시는 게 이 거래 추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본금 현금 계정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 그 계정에는 노트에는 현금 이렇게 거래 상대방에 각각 대칭되는 계정을 써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계정에 기입하는 절차예요. 분계의 절차예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림 2-5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림 2-5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분계가 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분계가 이게 다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거래를 살펴봤을 때 일단 머릿속에서 그 거래가 어떻게든 다 보죠. 머릿속에서 분석을 해봐요. 아, 자산이 증가했구나. 부채가 증가해.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분석되어 있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차변 요소는 이제 현금 노트에다 쓰고 그다음에 대변 요소는 자본금 노트에 써야지 라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차변 요소, 대변 요소에 나눠서 갖다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발생하느냐? 실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이 거래를 분석해서 거래 한쪽 부분은 현금이라는 노트에 쓰고 거래 한쪽 부분은 또 다른 노트에 쓰면은 이 노트를 쓸 때 이게 헷갈려서 또는 까먹어서 이 숫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항목들이 누락이 될 수가 있다. 또는 금액이 틀릴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거래 자체를 별도로 쓰지 않고 그 거래를 그대로 먼저 그 계정에다 바로 쓰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래의 기록을 직접 하기 전에 먼저 이 거래를 거래별로 저희가 차변 대변을 나눠서 먼저 기록해야 돼요. 즉, 이 거래를 계정에다가 직접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계정에 먼저 직접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이 계정에 쓰기 전에 현금이나 노트에 쓰기 전에 자본금이나 노트에 쓰기 전에 먼저 그 거래 자체를 별도로 이제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를 거래별로 연습장에 써보는 과정, 그게 바로 진정한 분계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32페이지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보시면은 분계장 나오는데요. 자, 상기 이시와 같이 거래 정보를 직접 계정에 기입하게 될 경우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어려워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오류가 발생해요. 따라서 별도의 장부에 거래별로 거래를 기입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 일을 분계하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별로 거래를 기입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거래별로 저희가 한번 따로 써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분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해당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한다. 분계장, 그게 뭐냐? 그게 연습장.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분계장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일자 나오고 차변 나오고 대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저희가 이 계정별로 이 거래를 따로따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래별로 그 차변과 대변 요소를 그대로 써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거래를 정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차변 보시면은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거고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장에 거래별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알맞게 그리고 금액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이제 분계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분계 절차. 자, 분계 절차. 자, 그 줄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계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회계상의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동하는 그 회계상의 거래, 그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중 어느 요소를 변동시켰는지를 파악해요. 즉 자산, 부채, 자본 뭐가 변동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변동된 요소를 파악한 후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변동했다. 그러면은 그 자산 안에 어떤 요소가 변동했는지 그 계정 명칭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안에 설비가 변동했다, 아니면 소모품이 변동했다, 아니면 뭐 의자나 책상 같은 비품이 변동했다, 뭐 여러 가지의 명칭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뭐냐면 그 계정 명칭은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이 정해져 있는 명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동차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선박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토지, 건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다만 좀 이상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좀 자기만의 개인적인 용어는 좀 안 되겠죠, 뭐 그죠? 최품 막 이런 거 좀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명칭들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 명칭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막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계정 명칭을 막 되게 들고 다니면서 막 외우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고 이 명칭들이 계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냥 가장 좀 맞다 싶은 것들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뭐 잘못 썼다 이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들 정보들을 이제 기재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예제 2번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예전에 어디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 아니면 저희 예전에 저희 교과서 15페이지에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한 거래 분석 여기 있죠. 15페이지. 이 거래와 동일해요. 거래와 동일해요. 거래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15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예제 1번의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배웠던 것을 저희가 분석해봤다는 걸 써먹기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대 넣는 것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33페이지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 자, 분계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9월 1일. 자, 동그라미 1번. X1년 9월 1일에 MS 헤어가 설립되었으며 현금 15만 원을 회사가 납입되고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MS 헤어가 설립되었고 현금 15만 원이 회사에 납입되었대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다. 자, 그래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란 자본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 현금 증가와 자본금의 증가를 저희가 계정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거래별로 그냥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래별로 그냥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자,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증가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의 증가와 자본금의 증가니까 차변 요소에 쓰일 금액 현금, 그 다음에 대변 요소에 쓰일 금액 자본의 증가, 자본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 쪽에다가 이렇게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현금을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그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자산이 증가했는지 뭐 자본이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하나하나 좀 써드릴게요. 실제로 분기할 땐 요건 안 써요. 이거 당연히 안 써요. 현금 쓰면은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차변에 쓰이면은 현금의 자산의 증가구나, 현금의 증가구나 이런 걸 다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먹는데 여러분 아직 익숙치 않으시니까 요 자산의 증가라는 걸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15만 원 이렇게 차변 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했어요. 자, 자본이 증가는 어느 쪽에 쓴다? 대변 쪽에 쓰죠. 대변 쪽에, 그죠? 대변 쪽에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라는 계정 명칭을 써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1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죠?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이렇게 거래별로 거래 요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눴을 때 저희가 실제 이제 그 회계 양식에서는 차변, 대변, 그래서 차, 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실제로 기재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목표상 강의할 때 뭐 귀찮으니까 이거 차대 이거 맨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냥 띡 그을 거예요. 이거 뭐 성의 없다고 표시하지 마세요. 이거 맨날 계속 차대 계속 쓰고 있으면 이거만 쓰는데도 한 시간을 한 10분, 15분 잡아먹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중간에 쫙 그어서 이 차변과 대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짝대기 왼쪽에는 저희가 차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짝대기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또 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X1년 9월 8일 MS 헤어에는 의자와 드라이기 등을 설비 자산을 8만 원에 구매했다. 자, 8만 원에 구매했대요. 자, 그래서 9월 8일에 이렇게 날짜 쓰고 자, 그다음에 돈 주고 설비를 샀어요. 자,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돈이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겠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차변, 대변, 대변 해서 현금 이렇게 해서 자산의 감소 그리고 8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자산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나가면서 뭐가 들어갔냐? 회사에 설비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죠? 그래서 설비라는 자산을 이렇게 차변 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분계의 형태예요. 이게 바로 분계예요, 분계. 그래서 거래별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동한 그 금액들을 거래 요소별로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 쪽에 반대면은 대변 쪽에 이렇게 거래 요소별로 각각 나눠서 기재하는 것을 저희가 분계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MSA는 왁스와 세럼, 에센스 등 소모품을 15,000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했다. 자, 15,000원어치 외상으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일단 소모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15,000원어치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9월 날짜가 제일 어렵습니다. 날짜가 10일. 자, 소모품이란 이런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 감소했다 그죠? 증가죠, 그죠? 죄송해요, 이거. 자산 증가죠? 죄송. 자, 소모품 자산 증가. 그래서 15,000원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변적에 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빚져서 샀죠, 그죠? 외상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었죠,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대변 쪽에 부채 증가는 대변 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15,000원만큼 부채 증가 대변 쪽에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MSA는 2만 원 현금을 받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2만 원의 현금 받으면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돈을 벌었어요. 2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자산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대변 요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변 쪽에는 자산의 증가, 현금의 증가 2만 원.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수익의 발생 2만 원. 이렇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금액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9월 13일. 자, 돈 받았다. 현금, 자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매출액. 고객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몫인 자본이 증가했다. 손익거래에 의해서 주주의 몫인 자본이 증가했다. 그걸 저희가 수익이라고 부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적, 그죠? 저희 전 시간에 거래의 구성 요소 중에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 쪽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9월 15일. MSA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파워블로거에게 5개월간의 광고를 의뢰했다. 파워블로거는 500원의 비용을 청구했으며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5일 이제 파워블로거. 자, 파워블로거한테 이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의뢰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했죠. 돈 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해요. 그래서 500원만큼 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부채가 발생해서 대변 쪽에 써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 광고비 저희가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비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파워블록에게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에 대한 지출, 광고비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비용의 발생은 저희 뭘로 처리하죠? 차변 대변 요소 어디에 속하죠? 차변 요소에 속하죠. 그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요소. 그래서 광고 비용의 발생, 차변 요소. 그다음에 광고비에 대한 지급 의무, 부채의 발생. 그래서 대변 요소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써보시면은 광고비라는 이렇게 계정 명칭을 써서 비용의 발생 500원. 그다음에 부채 발생 대변 요소 쪽에 이렇게 부채 증가 대변 요소 쪽에 500원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똑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9월 26일 MS에어는 송호폼의 외상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 중 우선적으로 8,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미지급금 중 우선적으로 8,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9월 26일에 자, 미지급금의 빚을 갚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갚았기 때문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나가요. 현금이 줄어들어요. 자산의 감소죠. 대변 쪽에 써주시면 돼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 그 다음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빚이 줄어들어요. 자, 부채가 감소하게 돼요.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쪽에 써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대변 쪽에 돈이 나가서 현금이 감소해서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 쪽에 그 다음에 빚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급금 저렇게 미지급금이라 쓴 내용을 미지급금 부채 감소 해서 8,000원인가요? 얼마치 갚았죠? 네, 8,000원어치 갚았어요. 그리고 현금 돈이 나갔죠. 네, 현금 돈이 나갔어요. 현금 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 돈이 나간 자산이 감소한 것을 대변 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쪽에 써주시면 된다. 거래 요소에 따라서 차변, 대변 나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9월 29일 MS에어는 소송 미용사들의 급여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4,000원만큼 현금 지급했어요. 이제 좀 쉽게 감이 오시죠. 자, 돈 지급했어요. 현금 줬어요. 그러면은 현금 지출, 자산의 감소, 대변 쪽 먼저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뭐가 발생했냐? 종업원들에게 급여, 비용이 발생했어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출했어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들한테 주 월급은 비용이 되겠죠, 그죠? 비용. 저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급여는 비용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 비용의 발생은 차변 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4,000원. 뭔가 5화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지출하면서 현금을 지출하면서 급여를 줬기 때문에 현금의 지출, 자산의 감소, 대변 쪽에 비용의 발생, 종업원들에 대한 돈을 준 것은 이제 경영 성과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000원만큼 비용의 발생, 차변 쪽에 써주시면 된다. 네, 마지막으로 9월 30일. 자, 김재민 씨가 뭘 했느냐? 자, MSA로부터 현금 5,000원의 배당을 현금 5,000원을 배당의 명목으로 인출했대요. 자,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뺏어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돈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돈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이 감소한 거 대변 쪽에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 자산을 주면서 뭐도 이제 줬느냐? 주주의 몫, 회사 입장에서의 주주의 몫인 자본이 이제 없어졌죠. 그죠? 주주가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5,000원만큼 가져간 만큼 자본의 주주의 몫인 자본이 감소하게 돼요. 그죠? 자본의 감소가 발생했는데 그 자본의 감소는 차변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거래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자, 일단 먼저 현금. 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대변 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현금 빠져나가면서 주주의 몫인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5,000원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요?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다른 계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모르시니까 여기에 자본금이라고 쓸게요. 예.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거래들을 각각 거래별로, 계정별로가 아니라 거래별로 쭉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구분해서 각각 거래별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대응되게 그래서 이 거래별로 분석해 보는 것을 저희가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분계를 이제 해보시면은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계를 해보시면은 대변 합계,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그래 지금 보시면은 이 분계별로 저희가 좀 이제 구분해 보시면은 이 차변 합계의 금액과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모두 일치를 해요. 각 거래별로 다 모두 다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요. 그죠? 다른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거래별로 분석해 보니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만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효익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분계를 거래별로 수행해 보면은 이 거래별로 수행한 분계를 이제 계정에다 기입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계정에 이제 옮겨져 적을 때 이제 하나하나 확인만 하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분계해보고 머릿속에서 거래를 분석해보고 적는 것과 달리 훨씬 더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분계는 거래별로 수행한다. 자, 그 내용들이 저희 교과서 해답에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주르륵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분계 요약해서 쭉 정리가 돼 있어요.